연예인 최수종처럼 다정다감했던 남편의 소름돋는 이중생활과 나와 친정어머니 앞에서 남편의 따귀까지 때리시던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본심, 마지막으로 계속 답답하게만 했던 순이분의 시원한 복수극까지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이번 사연은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3일에 걸쳐 녹음하느라 몇 번의 목소리 톤 변화가 있는데요. 살짝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신한 지 6개월 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되었고요. 남편과는 2년 연애 후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시댁 다 좋으신 분들이고요. 시댁과 친정, 저희 집 다 가깝고 모난 성격 가지신 분이 없어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이랑 제 친정엄마랑 같이 운동도 하는 사이니 뭐 말 다 했죠. 저는 현재 임신 중이라 일을 쉬고 있고 남편은 회사원이에요. 남편 회사가 야근과 회식이 잦은 편이 아니어서 보통 7시 퇴근이면 집에 7시 30분까지는 꼭 오는 편이에요.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귀가 시간을 더 칼같이 지켰고요. 매주 일요일마다 남편이 조기축구회에 나가지만 이것도 뭐 아침 8시에서 9시쯤 나가서 늦어도 2시쯤엔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이건 저도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와도 집안일 잘 돕고요. 빨래 널기를 그렇게 싫어하지만 웬만한 건 다 해줘요. 임신 3주 만에 알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건 배에 뽀뽀하기, 동화책 읽어주기, 자기 전에 아가랑 얘기 나누고 뭐 다정했어요. 일하면서도 오전 오후 퇴근 전에 꼭 3번은 전화통화했고요. 그러다 요즘 제가 의심 아닌 의심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축구회예요. 남편 축구팀에 남편 대학 동기도 있는데 그 동기 와이프가 저랑 친구라 자주 보는 편이어서 원래 의심은 안 했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아침에 비가 오는데도 축구를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비 맞으면서 하기로 했다고 하길래 그러냐고 알았다고 했는데 남편이 우산을 안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여보 우산! 하면서 바로 따라 나갔는데 벌써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길래 저도 따라 내려갔어요. 지하까지 내려와서 번뜩 아 맞다, 차에 우산 있을 텐데 괜히 내려왔나? 싶었지만 그래도 그냥 내려온 김에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남편 차를 찾아 이리저리 둘러보니 남편이 트렁크에서 뭘 꺼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기야! 하고 부르려는 순간 자세히 보니 옷을 갈아입고 있더군요. 왜 주차장에서 유니폼을 갈아입나 싶었는데 다시 보니까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카라티로 갈아입고 있더라고요. 저 옷은 뭐지? 왜 저러지? 싶었지만 일단 그냥 집으로 조용히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그 조기 축구팀에 남편 동기 와이프에게 전화를 해서 간단히 안부 인사를 하고 혹시 지금 뭐하고 있냐고 했더니 친구는 남편이랑 친정에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네 남편은 축구하러 안 갔어? 하고 물어보니 오늘 비 와서 축구가 취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 남편은 지금 어디를 간 걸까?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늦은 저녁쯤에 들어와서 또 제 배에 뽀뽀하고 애교를 부리길래 내가 민감한 건가? 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는 그렇게 또 평소처럼 지냈어요. 남편은 여전히 항상 제 시간에 퇴근하고 다정다감했고요. 근데 남편이 일요일 축구하러 갈 때마다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원래는 땀 흘린다고 간단히 세수 정도만 하고 나가던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샤워를 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여보 내일 날씨도 좋다는데 내가 오랜만에 도시락 싸서 응원하러 갈까? 나도 오랜만에 바람 좀 쐬고 좋잖아. 제가 임신하기 전에는 가끔씩 남편이 축구할 때 도시락 싸서 구경하러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애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굳고 말리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원래 같으면 좋다고 할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다음날 남편이 축구하러 간다고 준비할 때 콜택시를 불렀어요. 남편은 이날도 어김없이 샤워를 하고 있었고요. 남편 차, 제 차 둘 다 있긴 하지만 제가 임신 중이라 운전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따라가다가 들킬 것 같아서 남편이 나가자마자 후다닥 나와 택시를 타고 따라갔죠. 의심을 하는 제가 참 못나 보이기도 하고 바람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긴장도 엄청 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남편은 원래 제가 알던 운동장 쪽으로 안 가고 번화가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 평소 저랑 자주 가던 카페에 쏙 하고 들어가더군요. 카페가 통유리라 가까이 가서 볼 수는 없었지만 저도 일단 택시에 내려 숨어서 지켜봤는데
웬 여자랑 웃으면서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봤더니 밖으로 나와서 받으려고 하는 것 같길래 후다닥 상가 뒤쪽에 숨어서 자기야, 도착했어? 했더니 응 여보, 잘 도착했어. 나 이제 축구해야 돼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도 베비랑 잘 놀고 있어. 알았지? 최대한 빨리 갈게. 뽀뽀뽀 쪽쪽쪽 하더니 전화를 끊고 다시 카페에 들어가 아침부터 그 여자의 손을 꼭 잡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도 진정이 안 되고 너무 놀래서 일단 다시 집으로 왔어요. 그 후 시간이 한참 지나 밥도 못 먹고 있다가 그래도 베비 걱정에 우유에 미숫가루를 조금 타먹고 설거지를 하려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야, 자기가 왜 설거지를 해? 이런 건 그냥 나 시키라고 했잖아. 자기는 얼른 가서 베비랑 TV나 보고 있어. 하며 저한테 고무장갑을 빼서 자기가 설거지를 하면서 심심했지. 오늘 축구하는데 태식이가 넘어졌어. 진짜 웃기더라. 아 맞다. 그리고 끝나고 축구팀 다 같이 갈비집 갔는데 그 집 진짜 맛있더라. 우리 다음에 꼭 거기 가서 먹어보자. 하며 지어낸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다정한 사람인데 왜 바람을 피는 걸까? 이걸 모른 척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통신사 가서 통화 목록을 떼보고 바로 이혼을 해버리기엔 제가 너무 큰 행복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평일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같이 밥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마침 TV에서 사랑과 전쟁 재방송이 하더라고요. 어머님, 만약에 아범이 저렇게 바람피면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 놔두고 저런 짓 하면 그땐 아범도 더 이상 내 아들 아니다. 난 아범 버리고 너랑 베비랑만 살 거야. 왜? 아범이 바람피는 것 같니? 아니요. 그럼 저한테 먼저 혼나죠. 그런 일 있음 친구나 친정 쪽에 얘기하면 너한테도 흠이 될 수 있으니까 편하지는 않겠지만 나한테 얘기를 하거라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이 확실하든 그 여자랑 관계가 깊든 아니든 저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남편과 시댁이 저한테 너무 잘하니까요. 그냥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네요. 또 일요일이 다가옵니다. 제가 보기엔 일요일만 만나는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리네요. 추가글 글을 금요일에 썼고 오늘이 12시가 넘었으니 지금은 월요일이네요. 어제는 남편이 축구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간만에 주말에 아침부터 날씨도 좋았는데 제 마음은 편치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을 읽고 저도 제가 남편을 너무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저번과 같이 콜택시를 불러놓고 늦잠 자는 척을 했어요.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듣고 저도 후다닥 나가 택시를 탔는데 또 옷을 갈아입는지 먼저 가버렸는지 지하주차장에서 남편 차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쩌지 하고 있는데 택시 아저씨께선 계속 재촉하시고 정말 답답했는데 그러는 도중 남편 차가 나오더라고요. 택시기사님께 아저씨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하는데 택시기사님이 절 되게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차를 따라가니 번화가 2층에 있는 카페로 가더라고요. 거기도 저하고 몇 번 가본 곳이라 제가 아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혼과는 관계없이 증거를 남기라고 하셔서 디카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죠. 핸드폰으로 찍어도 됐지만 좀 더 선명한 화질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2층에는 네일샵과 스크린골프 등 여러 가게가 있어서 제가 밖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카페 문은 유리였고요. 남편은 저를 등지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어서 여자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몇 장 찍었네요. 근데 그 카페가 화장실을 다른 가게들과 같이 써야 되는 곳이라서 그 여자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먼저 가서 후다닥 숨어버렸네요. 그러다 문득 저 여자는 내 얼굴을 모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화장실 문을 내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가까이서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 여자는 세면대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더라고요. 정말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옆에서 손을 씻으며 슬쩍슬쩍 얼굴을 살폈어요. 근데 제가 임신을 한 자격지심인지 정말 옷차림도 이쁘고 참 몸매도 좋은 것 같고 얼굴도 참 예쁘장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보다 어린 것 같았고요.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베비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참고로 베비는 저희 아기 태명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눈물을 꾹 참으면서 TV를 보고 책을 봤지만 계속 머릿속엔 그 여자와 남편만 떠오르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 오후 3시쯤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또 제 배에 뽀뽀하고 다정다감한 말투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랑스럽던 남편의 손길도 남편 목소리도 다 듣기 싫고 말도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뿌리쳤더니 남편이 왜 그러냐고, 집에 혼자 있어서 심심했냐고, 삐졌냐고 애교를 부리는데 너무 짜증이 확 나서 너 요즘 누구 만나니? 이랬더니 얼음이 되더라고요.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줄 알았나봐요. 말 없는 거 보니 맞나 보네.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내가 내 입으로 말할까 네가 네 입으로 말할래? 아니 뭐를 왜 생사람을 자꾸 난리야. 뭔데 그래.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내가 얘기할까 아님 네가 다 얘기할래? 집에서 막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아니면 꿈 꿨어? 이러길래 디카를 던져줬죠. 그랬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넌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여자를 만났어.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 또 거짓말을 했고 너는 나와 우리 집 그리고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도 죽을 죄를 진 거야. 알아? 이렇게 말했더니 남편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 정말 너무 가증스럽더라고요. 지금 울 사람이 누군데. 제가 한번 마음을 먹거나 마음이 돌아서면 참 냉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을 먹지 않고 한 번의 실수는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이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나한테 할 말 없냐, 계속 발뺌할 거냐 물었더니 심심해서 만난 거야 라더군요. 넌 심심해서 바람피니? 난 안 심심해서 집에서 애 신경 쓰면서 집에 처박혀 있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네요. 남편도 당황해서 툭 튀어나온 말이라고 생각해도 진짜 저 말은 너무 열받더라고요. 나는 그 여자가 누군지, 네가 어떻게 만났는지, 둘이 몸을 섞었는지 관심도 없고 삼자 대면에서 그 여자 머리채 잡을 생각도 없어. 그냥 100% 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넌 계속 거짓말만 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네. 우린 얘기가 안 통할 것 같다. 너에게도 나에게도 한동안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나 없다고 이 집에 여자 들이지 마라. 여긴 내 집이니까 하고 문 꽝 닫고 나와버렸어요. 이 집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집이었거든요. 남편 보고 내 집이니까 네가 나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직 시댁에다가는 말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나왔네요. 남편이 진짜 미친 거라면 그 여자를 만나러 갈 테지만 제정신이라면 갈 곳은 시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집으로 나와 친정까지 10분 정도 걸어갔는데 임신해서 그런지 허리도 너무 아프고 발도 아프더라고요. 저녁 6시쯤이라 아빠는 아직 회사에서 안 돌아오셨고 엄마는 깜짝 놀래서 연락도 없이 왜 왔냐고, 싸웠냐고, 이때껏 살면서 이런 일 없지 않았냐고 하시더니 갑자기 살짝 웃으시면서 왜? 김서방 바람이라도 폈대?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보시면 엄마 가슴은 더 미워질 텐데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당분간 친정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 여동생과 엄마한테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여동생이랑 엄마가 평소 성격이 완전 장군 스타일이라 지금 당장 두 년놈들을 잡아 죽이러 가자면서 니네 시댁은 알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댁은 모른다고 했더니 지금 우리 집은 그 집 아들 때문에 발칵 뒤집어져 있는데 뭐냐고 얼른 다 같이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 하셔서 제가 싫다고 하다가 신랑이까지 버렸었네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계속 이런 일은 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고 네가 홀몸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지낼 수도 없다면서 이혼을 하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게 하든 하자고 하셔서 결국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원래 시어머니랑 저희 친정엄마는 밖에서 자주 만나 같이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는 사이인데 시어머니도 제가 전에 한 얘기를 듣고 금방 눈치를 채셨는지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30분 내로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친정으로 다 모였는데 신랑과 저, 아니 모두 다 가시방석이었죠.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된 건지 아범이 먼저 말해보거라 하시며 말문을 트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냥 계속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요. 지가 사람 새끼라면 우리 엄마랑 시어머니 계신 데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 제 딸이 김서방이 바람피는 걸 봤다네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남편 따기를 미친듯이 후려갈기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 다들 벙쪄 있는데 어머니께서 네가 바람핀 건 네 탓이다. 근데 지금 내가 드는 생각은 뭔지 아니? 너의 그 더러운 행동으로 내가 지금 사돈 앞에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 하나, 내가 네 따기 때린 걸로 뱃속에 있는 네 새끼랑 며느리가 놀랬을까봐 겁나는 것 하나,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든다. 네 얼굴이 아프고 말고는 관심도 없어. 네가 진지게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았으니 네 안사람이 지금 친정에 있는 거겠지. 나쁜 놈. 네 안사람이 이혼을 하자면 하고 애를 포기하라 그럼 포기하고 위자료로 10억 달라고 해도 빚을 내서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만약 네 안사람이 이혼을 안 하고 널 용서해주겠다고 하면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알았어? 이렇게 쏟아내시더니 남편을 끌고 나가셨습니다. 나가실 땐 연신 저희 어머니께 죄송하다면서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하고 가셨고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많이 불편해 하셨네요. 전 시어머니의 행동이 놀랍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뭐 제가 없는 곳에선 남편을 타이르거나 위로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의 그 행동, 저랑 제 어머니 앞에서 쉬운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이 외동으로 자랐고 어머니께서 어렵게 제 남편을 가지셨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사돈이 저렇게까지 하셨으니 이제부턴 네가 남편이랑 얘기해볼 문제라고, 지금은 꼴도 보기 싫겠지만 일단은 같은 집에는 있어라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혼자 밥숟가락 들 힘도 없다고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니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는 친정에서 베비 걱정에 넘어가지도 않는 밥 한 숟갈을 겨우 먹고 아직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네요. 남편은 아직 연락 한 통도 없었고요. 저도 남편한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저도 마음이 너무 복잡하네요. 일을 너무 빨리 진행시켜서 남편이 더 압박이 온 거일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 엄마, 동생 볼 생각하면 자기도 많이 불편하겠죠. 근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고작 들은 한마디는 심심해서 만난 거야. 밖에 없고 모르겠네요. 이렇게 안 자면 우리 베비도 힘들 텐데 도무지 잠이 안 오는 새벽입니다. 세 번째 추가 글. 두 번째 글을 올린 게 일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이고 지금은 화요일 오후네요. 월요일 아침 4시간 정도 친정에서 자고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니 출근 준비 중인 남편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유치하지만 뭔가 지는 느낌이 들어 아무 말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에 남편 옷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봤더니 캐리어도 내 거라 그냥 다시 꺼내서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다시 담았네요. 그랬더니 문을 빼꼼히 열고 제가 뭘 하는지 보던 남편이 깜짝 놀래서 왜 이러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길래 너 바람 피고 사과도 안 했잖아. 어제 우리 집 와서 나랑 우리 엄마한테 사과도 안 하고 바로 나갔고 그리고 여태까지 연락 한 번도 없었고 결국 너는 더 이상 나랑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여긴 내 집이잖아. 이 집 안에 있는 거 네 몸이랑 네 옷 빼곤 다 내 거니까 네 것만 가지고 빨리 꺼져줘 라고 얘기를 했죠. 냉정해 보이기 위해 일부러 조곤조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너 진짜 소름 끼친다 이러더라고요. 참나, 진짜 소름 끼치는 사람은 자기면서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눈물을 꾹 참고 이거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그대로 짐 들고 나가더라고요. 울고불고 빌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정했던 그 사람이 그냥 나가버리네요. 그리고 일단 제일 먼저 현관 비밀번호부터 바꿨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싶어 갑자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다 바꾸고 물 한 모금 먹으려고 주방 쪽으로 갔더니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나온 설거지통에 접시 2개랑 포크 2개가 있더라고요. 케이크와 와인 먹은 흔적도 있었는데 참 쌍욕이 나오더군요. 여자들의 느낌이란 게 이런 건가요? 분명히 그 여자와 먹었겠죠. 아님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시어머님과 남편 둘이 먹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여자를 몰래 불러와서 처먹었으면 설거지라도 하던가. 결국 그릇 통째로 쓰레기 봉지에 넣고 뭔가 찝찝해서 침대 시트까지 다 갖다 버렸네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는데 정말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정말 막장 드라마나 주위 사람들한테만 듣던 바람과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는 남편, 그리고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 그렇게 사색에 잠겨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밥은 먹었니? 집에 왔다는 소리는 들었다. 지금 내가 너희 집으로 갈 테니 우리 잠깐 얘기 좀 할래? 라고 하시길래 왠지 집에서 보면 분위기가 유순해질 것 같아 그냥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하고 나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으니 어머님께서 오시더라고요. 많이 놀랬지? 라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다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저는 어머님과 얘기할 문제는 아니니 그 사람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다면 덮고 살 것이고 아니면 뒷일은 저도 모르겠어요 하고 나왔네요. 어머님은 끝까지 뱃속의 아기를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고 하셨고요.
아참, 그리고 혹시나 싶어 어머님께 어머니 혹시 저 먹으라고 집에 케이크 사두셨어요? 했더니 아니, 아범이 너 먹으라고 사놨겠지. 왜 케이크 먹고 싶니? 엄마가 하나 사줄까? 라고 하시길래 그냥 대충 얘기 마무리 짓고 나왔는데 진짜 이 인간 제대로 미친 새끼구나 하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 다시 집에 돌아왔더니 피곤했던 건지 이런 일이 있어도 저도 사람인지라 잠이 들었네요. 그러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삐삐삐 거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깨니 몇 번이나 쳤는지 계속 경보음이 울리고 초인종 소리에 제 핸드폰 벨소리에 난리가 난 상황이더라고요. 인터폰을 봤더니 그놈이 짐 들고 다시 왔었네요. 그래서 걸쇠를 걸고 문을 열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퇴근하고 우리 집에 왔는데 뭐가 무슨 일이냐고 하네요. 그러더니 계속 얘기 좀 하자고 하길래 일단 저도 얘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문을 열어줬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더니 한숨만 푹푹 쉬었는데 끊었던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할 말 있으면 해봐. 바람핀 건 잘못했다. 근데 어떻게 너는 나랑 얘기도 안 하고 바로 처갓집 가서 그렇게 쪼로로 일러 바치냐? 뭐라고? 네가 나한테 한마디라도 사과를 했어? 나 그 여자랑 다 정리했어. 내 집에서 케이크랑 와인 먹으면서 정리했냐?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파래져서 카메라라도 달아놓은 줄 알고 천장을 두리번 거리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너무 멍청해 보이고 병신 같더라고요. 치밀하다 생각했는데 정말 거짓말도 제대로 못하는 전응아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사실 정리를 못했고 정리하게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개소린지, 연애 중에 잠깐 바람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는지. 자기 새끼 배서 배불뚝이인 나한테 기다리라니. 저도 결국 더 이상 못 참고 여태 쌓아놨던 말을 다 꺼냈습니다. 사실 연애 때부터 남편 쪽에서 금전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이것도 다 따지려면 글 한 편 써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 대충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남편 집에 빚 갚느라 결혼할 때 신혼여행비만 부담했어요. 금전적으로 남편보다 제가 여유로운 상황이었지만 돈 가지고 그러면 남자 기가 죽을까봐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남편 하는 짓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말을 다 터트려버렸네요. 근데 한번 터지니까 말이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저도 모르게 진짜 많이 쌓여 있었나봐요.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 네가 그래서 바람폈어. 그 여자가 못 사는 편이라 그 여자 앞에서는 나도 어깨 펴고 떵떵거릴 수 있더라. 넌 돈 많아서 좋겠네. 부모 잘 만나서도 좋겠고. 너 지금 돈 가지고 이러는 거 나 평생 가슴에 안고 살 거야. 이렇게 말하더니 또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전 학교 다닐 시절부터 엄청 노력해서 제 목표인 직업과 결혼을 가진 거였고 그건 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남편은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도 좋은 것, 용돈도 전혀 모자르지 않게 줬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저것도 제가 욱해서 나온 말에 이거다 싶어 변명을 댄 건지 진짜로 그동안 내 앞에서 기가 죽어 그런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 후 남편은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인 오늘까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미칠 지경이네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며칠 동안 컴퓨터를 하지 못했는데 세 번째 올린 글이 톡에 올라왔네요. 참 어찌 보면 집안 망신이네요. 뒷이야기 올려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진심으로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제 결정을 보여드리고자 다시 글을 올립니다. 리플 몇백 개 되는 거 하나하나 꼼꼼히 다 읽어봤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언니처럼 해주는 조언들, 제 친여동생처럼 언니 하며 힘주시는 리플들 다 너무 감사하고 어찌 보면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남편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께선 계속 내 집에 오시네요. 그래서 어머니께 조심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남편은 연락도 안 오고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고 집에도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저도 이러면 남편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솔직히 지금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오셔서 얼굴 보는 거 많이 불편하다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혼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화를 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친동생이 잠깐 하는 일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간 날 바로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냥 친구랑 함께 할까 생각도 했지만 핏줄보다 강한 게 없지 않겠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과 함께 남편에게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런 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친정 부모님과도 의논한 뒤에 했어요. 물론 시댁 쪽은 모르고 있고요. 근데 요즘 세상 참 무섭더군요.
입금 확인되면서부터 남편 핸드폰 번호, 얼굴, 직장 주소, 차종과 차번호 등등 기본적인 정보 알려주니 실시간으로 문자와 전화가 오고 사진은 메일로 오고 만약에 인화를 원하시면 인화해서 퀵으로 보내준다고도 하더군요. 참 씁쓸하면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의 휴대폰 통화 내역 조회를 마친 상태이고 신용카드 내역서는 꼼꼼히 보진 않았지만 이번 기회에 밖에서 그 여자와 돈을 얼마나 쓰고 다녔는지 알게 되었네요. 참 내 카드로 많이도 긁었더군요. 양심도 없는 새끼. 그리고 역시나 남편은 회사 퇴근 후에 알콩달콩 신혼처럼 그 여자 원룸에 갔더군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 그 여자의 집 주소와 번호도 확보된 상태이지만 일단 지금은 제가 그 여자와 만날 경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참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말이 지나면 만날 계획이에요. 그 여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그 여자의 다른 기타 정보들도 알아봤는데 미혼이더군요. 일단 계속 자료는 수집 중입니다. 이혼 소송은 제가 홀몸도 아니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아 바로 지금 시행할지 아기를 낳고 할지는 아직 고민 중이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시고 저희 친가 쪽 집안 자체가 법조계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길지만 쉬운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친권, 양육권, 위자료는 물론이고 아기 얼굴을 볼 자격도 없다고 판단돼서 아주 어렵겠지만 면접 교섭권까지 박탈할 생각입니다.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 준비 중이니 너도 준비해라 라고 문자 한 통을 남겼는데 바로 전화가 와서 미쳤냐고,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엄마란 여자가 그런 생각을 하냐고 저보고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네요. 미친 새끼. 누가 미친 건지 누가 자격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서 자냐고 물었더니 그것까진 알 건 없고 이혼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네요. 지금 알콩달콩 재미있게 시간 보내는 거에 푹 빠져서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전 결정을 내렸고 한번 시작한 일 제대로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남편의 태도로 인해 일이 결국 이렇게까지 되었네요. 솔직히 나쁜 마음도 가졌습니다. 뱃속의 아기가 밉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아기는 제가 없잖아요. 최대한 저와 아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 미래에 저도 남편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는 마음 그거 하나만 보고 결정했었어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지만 저는 그냥 그 마음 하나만 봤었어요. 돈이나 다른 건 다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근데 지금 그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했는데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 내린 결정입니다. 그 여자를 만난 뒤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5차 추가글. 시간이 꽤 지났네요. 기억하시나요? 마지막 글에 남편의 여자를 만나겠다고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하시기도 했고 저희 친정에서도 제 몸을 걱정하시면서 만나지 말라고 하셔서 고민을 했지만 녹취 얻을 것도 있고 결국 만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네요. 그리고 저도 한 번쯤은 전화나 법정에서 말고 직접 얼굴을 보며 얘기하고 싶기도 했고요. 여자로서 어떤 여자인지 참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그 여자가 내 얼굴과 내 배를 본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전화통화로 만날 장소를 정하면서 남편한테 나를 만난다고 말해도 상관없다고 했더니 일단은 말을 안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카페 자체가 조용하고 넓은 곳이어서 일단 약속 시간 20분 정도 전에 가서 제 동생과 제 동생 남자친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동생 쪽 가까운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고요. 그 여자가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아마 저를 만난다고 더 신경을 쓴 모습이었어요. 만나고 싶었다고 인사를 한 뒤 차를 지키고 잠시 정적이 흘렀죠. 드라마를 보면 여자 얼굴에 물을 끼얹고 따귀를 때리고 그러던데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네요. 얘기를 나눠보니 남편이 저와 결혼 전부터 둘은 이미 알던 사이였고 저희 결혼식 때도 왔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이 여자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우연히 만났고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면서도 서로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임신한 사실도 오빠가 얘기를 안 해서 몰랐다고 했고요. 정말 제 앞에서 오빠 하며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참 더럽더군요. 나는 지금 너희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한다. 그쪽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 자기는 아직 어려서 오빠와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그냥 오빠가 좋다더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런 가벼운 감정으로 남의 집 가정을 파탄내다니 역시 사람이 정말 무섭네요. 제 앞에서 제 눈 똑바로 마주치며 말도 또박또박 얼마나 잘하던지 누가 불륜녀인지 모를 정도로 당당하더군요. 뭐가 그리 당당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오빠가 그쪽이랑 있으면 기가 많이 죽는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알겠네요. 저는 그냥 오빠 기 살려준 거밖에 없어요. 터진 입이라고 말도 아주 얄밉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건 너한테 손해라고 생각하니 생각보다 참을만 했습니다. 그러다 얘기가 다 끝나고 제가 먼저 자리를 일어서려고 하는데 오빠 지금 저랑 같이 살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물었더니 그냥 아시라고요. 뱃속에 애기도 있으니 이혼은 못하시겠지만 오빠가 지금 저한테 너무 빠져있네요. 근데 정신 차리면 다시 집에 가겠죠. 좀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먼저 일어서더군요. 정말 같은 여자로서 여자는 건들지 않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죄송하단 말 하나 없이 제가 이혼 안 할 것 같으니 이렇게 저한테 막말하는 것 같던데 정말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사진 인화하고 워드로 편지 만들어서 그 여자 본가랑 회사에 보내고 남편 회사에도 하나 보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태도가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끼리끼리 잘 만났다고 생각도 들었지만요.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남편이랑 그 여자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전화기 꺼두었는데 그 여자 원룸으로 여자 부모님들이 오셨다고 하네요. 회사도 그만둔 것 같고요. 전화를 안 받으니 계속 장문의 문자가 오더라고요. 나 때문에 회사 잘리고 호적에서 파이게 생겼다면서 고소할 거라고 하는데 고소하던지 말던지 뭐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 지인과 부모님 백 제 전 재산을 써서라도 무조건 이길 생각입니다. 앞으로 둘 다 다신 사회에서 재기하지 못하도록요. 아참, 그리고 그 후에 동생이랑 같이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이라 집에 모시고 들어왔더니 갑자기 저한테 물건을 집어 던지시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시고 자기 아들 망쳐놨으니 네 인생 망칠 거고 너는 애 키울 자세도 안 되어 있으니 애기 내놓으라고 쌍욕을 하시고 머리채를 잡으시는데 저는 당황하고 너무 놀래서 얼어 있었고 제 동생이 모두 녹음해서 제지시킨 후 어머님 지금 실수하는 거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네요. 정말 동생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역시 시어머니도 자기 아들밖에 모르더군요. 정말 토커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저는 시어머님을 너무 믿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더 충격이 큽니다. 바로 산부인과 가서 놀래서 왔다고 하고 진단서 받아 놓았네요. 이 부분도 나중에 법적으로 어머님께 똑같이 죄를 물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 걱정인 건 양육비 문제인데 매달 200에서 400 사이로 받고 싶은데 남편 월급이 세금 제외하고 250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저희 친정 아버지 말만 듣고 일 진행 중입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고 묻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버지한테 물어보기도 참 껄끄럽더라고요.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제가 좋은 쪽으로 되게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카드도 다 정지해놨는데 저한테 문자로 돈지랄 하다가 돈으로 뒤통수나 맞아라 라고 왔네요. 돈지랄이 아니라 내 돈인데 생각하는 게 어쩜 그렇게 파렴치한지 진짜 뭐에 쓰인 사람처럼 갑자기 저러는데 끝까지 사과는 없었네요. 그리고 현재는 일단 시댁 쪽이나 그 여자나 아주 흥분 상태라 집을 비우고 저는 친정에 있고요. 저는 핸드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근데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정말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시간이 갈수록 더 정이 떨어지네요. 하여튼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볼 날만 남았네요.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심하게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남편과 그 여자의 죗값을 톡톡히 받아낼 겁니다. 어쩜 저도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게 나중에 죄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